네,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기업 취업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배터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2개 냈는데, 하나는 무스펙 20개생들이 어떻게 반도체 대기업에 갈 수 있는지 그 지름길을 담은 비법서예요. 얘는 이제 그 반도체 공정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 그 블로그 용짱 취업연구소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도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회사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반도체 생태계는 그 규모도 되게 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부 하나의 규모가 이제 웬만한 대기업 하나보다 더 큽니다. 메모리 소자들을 제작하는 메모리 사업부, 로직 소자를 제작하는 파운드리 사업부, 이제 회로 설계를 하는 시스템 LSI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고 있고요. DB 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배터리를 빵에 비유했잖아요.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잘 해서 그것을 오븐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반도체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양한 그 케미칼들로 만들기 때문에 우선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칼들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소재 업체가 있고요. 또 그 반도체 웨이퍼 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오븐 같은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가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세메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말고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렇게 재료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에서 만들어내고, 외국계 장비 업체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잘 포장을 하는 패키징 업체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떤 직무가 있을까요? 반도체에는 크게 소자, 공정, 회로 설계, 설비, 후공정, 인프라 이렇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자라고 보시면은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D램, 플래시, 로직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맡고요. 이제 소자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공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를 만들기 위한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이 세로 축을 담당하는 것을 소자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구성하는 각 스텝 그 가로 요소들을 담당하는 게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들도 8대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공정은 크게 패터닝 공정이 방막 공정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패터닝에 이런 공정이 있고 방막에 이런 공정이 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과 소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종합반도체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공정과 소자가 메인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직무도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3교대고 보통 몸을 많이 쓰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패키징, 삼성에서는 이것까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공급하거나 환경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프라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대학생 때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잡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필요 과목들과 역량들 그리고 우대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직무기술서인데 어떤 사업 분야,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다가 삼성전자 직무기술서라고 치시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어떤 직무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 대학생 때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궁금하신 게 이 메모리 그 공정 기술에서 이 우대 역량의 DC 애널라이저랑 LCR 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프로브 팁 같은 걸로, 이거 트랜지스터거든요.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인턴이나 학부 연구생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쌓아 나가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장표가 나왔어요.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반도체 대기업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모범 답안은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 됩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중소기업 인턴 채용을 열거든요. 그런 데서 인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연계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공정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 인턴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반도체 수업은 보통 전자과나 재료과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자예요. 보통 반도체 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소자, 트랜지스터, 모스펫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을 들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공정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공정공학, 화학공학과에서는 반도체 화학공정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런 과목들 수강하시고 A+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학부연구생을 하세요. 반도체 관련 학부연구생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반도체가 연관이 없는 나노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랩실도 있습니다. PEALD, ALE와 같은 공정을 다루는 학부연구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자,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랩실도 있어요. 바이오 소자, 반도체 소자인데 그걸 바이오와 연관시키는 학부연구생 랩실도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의 랩실에서 반도체 학부연구생을 하신 다음에 이 경험을 나중에 내가 면접관한테 어필하겠다, 이력서에 넣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학부연구생 랩실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위에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학부생 때 이걸 놓쳤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나종기입니다. 나종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양질이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걸 블로그에다가 신청하라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은 마감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양질의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블로그에서는 이 지역과 관계없이 경쟁률이 되게 높을 거니까 아무데나 되는 데를 지원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덱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아이덱이고요. 제가 링크 다 올려드릴게요. 회로 설계 쪽 가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무료 강의 사이트예요. 이게 카이스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DA 툴이라든지 케이던스 이런 자료실도 있고요. 다양한 무료 교육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이런 데서 강의 수강을 하고 무료니까 수강증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력서 대내 활동란에다가 어필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예요. 이거 링크 다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교육 안내 정기 교육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얘네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23년도 교육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것을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SPTA예요. 실제로 합격자들 분들 중에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 패터닝 공정 있고 방막 형성 공정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냐면은 이거 8대 공정 중에 4개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크게 패터닝이랑 방막이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는 소자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자, 여기는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론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직무 교육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들으시면 될 거고, 제가 그때 한 강의당 20만원, 3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설 기관인데 렌유인이라고 하는 데고, 아예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렇게 다 있는데 반도체 한번 볼까요? 여기 직무 실습 과정 있잖아요. 직무 실습 과정에 들어가시면은 실습형으로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수도권에 보시면은 한 58만 60만원이니까 비싸긴 하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놓쳤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말한 외부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 나갈 텐데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